자, 보시면 주머니 속에 공 1번, 2번, 3번, 4번 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자가 있어요. 지금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상자에다가 공을 딱 몇 개씩만 한 개씩만 넣을 거예요. 두 개 넣는 거 안 돼요. 괜찮습니까? 한 개씩만 넣을 때 공과 상자의 번호가 불일치하는 경우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표를 갖다 그릴게요. 인간이 표를 그리는 목적은요, 실수 없이 꼼꼼하게 잘 세자라는 것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윗라인에 상자의 번호를 싹 선생님이 갖다 쓸 거예요. 1, 2, 3, 4. 그리고 이렇게 쭈루룩 나는 공의 번호를 갖다 쓸 건데, 자, 그것을 연두색으로 쓰게 되면, 자, 일단 이렇게 시작하죠. 나요, 1번 상자에는 1번 공이 올 수 없어요. 공과 상자의 번호가 불일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2번 공이 올 수도 있고 3번 공이 올 수도 있고 4번 공이 올 수도 있어요. 마치 수영도를 그리는 거랑 똑같아요. 2번 공이 왔다라고 한다면 난 이 세 칸을요, 어떤 공을 이용해서 세워야 되죠? 라고 했을 때 1번 공, 3번 공, 4번 공으로 구성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 여기 1번이 왔을 때, 3번이 왔을 때, 4번이 왔을 때를 갖다 쓰자. 그러면 1, 2를 사용했으니 나한테 남은 공은 3, 4. 그런데 3, 4 이렇게 오면 안 돼. 그치? 각각 번호가 달라야 된단 말이지. 괜찮아요? 그래서 4, 3 이렇게 오는 경우 있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2번 공, 3번 공을 썼단 말이죠. 그럼 나한테 남은 공은 1번, 4번. 괜찮습니까? 근데 1, 4 이렇게 오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4, 1. 자, 여기가 2번 공, 2번 공을 셌다는 거니까 나 2번 공, 4번 공을 사용했어. 그럼 나한테 남은 공은 1번, 3번. 괜찮습니까? 3, 1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되니까 1, 3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겠네요. 자, 맨 앞에 2번 공이 왔을 때, 1번 상자에 2번 공이 담겼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세 가지. 자,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세는 거예요. 나요, 1번 상자에 3번 공이 왔을 때요. 그러면 나는요, 요 세 상자에 넣을 공은 3번 공은 이미 사용했으니 나한테 남은 건 1번, 2번, 4번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2번 공은 여기 올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공이 왔을 때와 4번 공이 왔을 때로 케이스 분류하면 되는데 1번, 3번을 사용했어. 그럼 나한테 남은 건 2번, 4번. 근데 2, 4 이렇게 오면 안 되니까 4, 2 이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2번 공은 오면 안 되니까 4번 공이 왔을 때, 그럼 3, 4를 사용했으니 나한테 남은 건 1번, 2번. 괜찮습니까? 근데 1번, 2번은 1, 2가 와도 되고요. 2, 1이 오셔도 상관없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나 맨 앞에 뭐가? 1번 상자에 3번 공이 왔을 때 또한 여전히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호로록 4번 공이 왔을 때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호로록 여기 2번, 3번, 4번 상자에 괜찮습니까? 4번 공을 사용했으니 나한테 남은 건 1번, 2번, 3번 공. 근데 2번은 올 수 없네. 그래서 1번 공이 왔을 때와 3번 공이 왔을 때로 여러분들이 분류하시면 되고, 호로록 1, 4를 쓰고 나면 나한테 남은 건 2, 3. 그런데 3, 2로 올 수 없으니 2, 3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3번 공을 사용했을 때 4번, 3번 사용했으니까 나한테 남은 건 1번, 2번. 근데 1번, 2번은 1, 2 와도 되고 2, 1 와도 되네. 1, 2 이런 식으로 와도 되고 2, 1 이런 식으로 와도 된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4번 공을 사용했을 때 또한 여전히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러니까 전체 개수를 세게 되면 3가지, 3가지, 3가지. 호로록 우리 다 더하시면 9가지. 네, 요것이 답입니다. 표를 그리는 방법, 얘를 훈련해 주세요. 자, 보자. 지금 나한테 1,000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스름돈이 없이 우표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모두 사용한다는 뜻이고 1,000원 모두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세 종류의 우표가 있다는 거예요. 5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각각 한 장 이상 구입하는 방법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일단 한 장 이상씩, 각각 한 장 이상씩 구입해야 된다고 하였으니 일단 한 장씩 사자 이거야. 한 장씩 삽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5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200원짜리 한 장씩을 구입한 거야.
그럼 나한테 남은 돈이요. 남은 돈. 한 장씩 구입했으니 나는 350원을 일단 쓴 거고 나한테 남은 돈은 650원이 남았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650원을 가지고 말이야. 이제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 650원을 모두 사용할 것이고요. 이젠 이 규칙은 만족했으니 안 사는 우표가 있어도 된다는 거야. 이 650원을 모두 사용하긴 할 건데 괜찮습니까? 이젠 안 사도 돼요. 안 사는 우표가 있어도 된다는 거야. 다만 모두 사용해야 된다. 이 규칙만 지켜주시면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또 뭐를 그릴 거냐면 표를 그리고 갈게요. 이런 거지. 자, 나요. 200원짜리 우표와 호로록 100원짜리 우표와 호로록 50원짜리 우표를 사는 방법을 이제부터 고민할 텐데 자, 나요. 200원짜리를 3개 사면 남은 건 50원이 남다 보니까 이해해요? 요 녀석으로 구성할 때 나한테 남은 돈은 50원이다 보니까 그 방법의 가지수는 나는 빵개 나는 한 개 사는 거지. 좋아. 이게 200원짜리 3개 샀을 때 이야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호로록 다시 나 이제 하나씩 줄여갈 거예요. 200원짜리를 2개 샀을 경우는 나는 100원짜리 50원짜리 괜찮습니까? 나 200원짜리 2개를 사면 나한테 남은 돈은요 얼마가 남은 거지? 400원을 쓰었다 보니까 호로록 250원이 남았다 이거지. 그러면 얘네 둘 100원짜리와 50원짜리 우표를 살 건데 250원어치 사는 방법은요 어떻게? 나 2개 1개를 사도 돼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 100원짜리 1개 그럼 나한테 남은 돈은 150원 3개 사셔도 상관없어요. 나를 안 사도 좋아요. 이미 한 장씩 여기서 샀으니까요. 괜찮습니까? 안 샀을 때는 50원짜리 5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잘 세보자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200원짜리 1개를 샀을 때는 나는 650원이 있었는데 200원을 썼으니 나한테 남은 돈 450원을 가지고 100원짜리와 50원짜리 우표를 사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4장, 나 1장 이렇게 450원을 쓰는 경우가 있고 3장, 3장 이렇게 450원을 쓰는 경우가 있고 2장, 5장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1장, 7장 0장, 9장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겠네라는 거지. 자, 규칙 보이니? 어떤 규칙? 내가 이렇게 빼기 1 될 때마다요. 플러스 2 된다는 규칙을 갖고 있네. 빼기 1 될 때마다 플러스 2. 괜찮아요? 자, 그럼 봐봐. 나야 선생님. 호로로롱 마지막 200원짜리를 한 장도 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나 650원을 가지고요. 100원짜리와 50원짜리 우표를 사는 방법을 계산해 볼 거니까 어떻게? 6, 1. 그럼 나 빼기 5, 4, 3, 2, 1, 0 빼기 1씩 될 때마다 플러스 2씩 되는 게 규칙이니까 3, 5, 7, 9, 11, 13 괜찮아요? 이런 경우의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나름 규칙이 있었어요. 노란색 200원짜리 3개 샀을 때는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 200원짜리를 2개 샀을 때는 나 3가지. 200원짜리를 1개 샀을 때는 전체 이 경우가 5가지. 나요 200원짜리 하나도 안 샀을 때는 이 경우는 7가지. 선생님 규칙이 나름 있었네요. 어떻게 1, 3, 5, 7 더하기 2씩 돼 가는구나. 괜찮습니까? 뭐 하여튼 우리들 다 더한 게 답일 테니까요. 답 자체는 16가지의 방법의 수가 있었겠다 이런 거지. 시작. 기본 점수 4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동전을 5번 던지는데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1점을 얻고요. 뒷면이 나오면 2점을 잃는 게임을 한대요. 그때 나요 점수를 모두 잃으면 게임이 끝나는데 말이야. 이때 5번째 게임이 끝나는 경우의 수 좀 구해줘 라는 게 문제야. 자, 일단 첫 번째 스텝. 나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5번 중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선생님이
A라고 한다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수학은요, 미지수를 많이 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미지수를 적게 설정하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런 거지. 앞면이 5번 나왔다면 뒷면은 빵번. 앞면이 만약에 2번 나왔다면 뒷면은 3번 나오는 거니까. 앞면이 A번 나왔다고? 그럼 뒷면이라고 불리는 것은 O-A번 나왔겠네. 이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나는 식을 세워보고 싶다는 거지. 어떻게? 기본 점수 4점으로부터 시작하니 4점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단. 그래놓고 호로로 앞면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고? 그런데 횟수가 A번이니까 앞면이 한 번 나오면 1점 얻는 거고요. 2번 나오면 2점, 3번 나오면 3점을 얻는 거니 플러스 A점이 추가되겠다라고 식을 세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뒷면이 나오면 지금 내가 마이너스 2점씩 차감되는 거니 뒷면이 한 번 나오면 마이너스 2점, 2번 나오면 마이너스 4점이다 보니까 나는 잃는다, 점수를 잃는다, 마이너스. 괜찮습니까? 얼마만큼 잃습니까? 뒷면이 나오는 횟수 한 번당 어떻게? 2점씩 잃는 게임이니 2라고 갖다 쓰고 O-A 이렇게 갖다 쓰면 돼. 괜찮아? 어떻게? 4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A번. 그러면 플러스 A만큼 점수를 얻었을 것이고 뒷면이 나오는 횟수 O-A번마다 마이너스 2점씩 감점이 됐을 거예요 라는 거야. 그러면서 난 그 기준을 잡고 싶어. 네가 0점이 되려면, 기준을 잡는 중이야. 네가 0점이 되려면 도대체 앞면은 몇 번 나와야 됩니까? 이 식을 풀어주세요 이런 거죠. 자, 푸시게 되면요 어떻게? 마이너스 6 더하기 3A가 0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0점이 되려면 나는 몇 번 나와야 되고 2번, 앞면은 몇 번 나와야 되고 2번 나와야 되고, 그러므로 뒷면은 몇 번 나와야 된다는 거지? 3번 나와야 되는구나 이런 거야. 그럼 머릿속으로 정말 맞는지 생각해보면 앞면이 2번 나오면 플러스 2점, 그래서 나의 점수는 6점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뒷면 3번이니까 마이너스 총 6점, 그래서 빵점이 되는 세상이구나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이젠 두 번째 스텝 갈게. 두 번째 스텝. 자, 나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라는 거야. 인간이 표를 그리는 목적은요, 복잡한 걸 편히 보면서 실수 없이 문제를 풀고자 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시작해보자. 나 첫 번째, 호로로. 나 두 번째, 동전의 결과. 세 번째, 호로록. 네 번째, 호로록. 다섯 번째. 자, 너랑 나랑 약속하자. 무엇을? 앞면을 동그라미라고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고 뒷면을 X라고 표기하기로 너와 내가 지금 이 순간 약속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앞면이 2번 나오는 거, 얘를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동그라미 5번 중 동그라미는 2번. 그래서 싹싹 동그라미를 치세요. 끝으로 왔으면 동그라미 하나 앞으로 당기세요. 싹싹 끝까지 왔으면 다시 한번 당겨주세요. 딱딱 샤라락 마지막 끝까지 왔으니 한 번 더 당겨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 그 가지수는요, 세보시면은요 10가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지. 자, 표를 선생님이 싹 완성시켰다 이거야. 괜찮습니까? 세는 방법은 어떻게? 손가락으로 보게 되면 띠릭 끝까지 왔네. 하나 땡겨. 띠릭 끝까지. 띠릭 끝까지. 띠릭. 그래서 10가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요, 뒷면이니까 X를 이렇게 3개를 갖다 쓰시면 돼요. 이게 전체 지금 10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10가지 경우가 다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이게 다 답이 아니라뇨. 자, 나는 5번째 게임이 끝나는 경우를 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점 수의 변화를 한번 싹싹 기록해 보자는 거야. 점수의 변화. 전체 이 10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점수의 변화를 좀 기록해 보자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절대로 틀릴 리가 없죠.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볼게요, 여러분. 나요. 첫 번째 앞면이 나왔어요. 앞면이 나올 때마다 플러스 1점, 뒷면이 나올 때마다 마이너스 2점이니까 점수의 변화를 여기다 기록해 보면 어떻게? 나 5점이 됐다가요, 6점이 됐다가요, 뒷면 나오는 거니까 4점, 2점, 빵점이 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 나는 답이 맞아요, 이런 거지. 왜? 5번째 게임이 끝나는 게 맞거든요. 자, 예를 볼게요. 나 이렇게 순서대로 점수의 변화를 갖다 쓰고 있어요. 나요. 기본 점수 4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5점이 됐다가요, 마이너스 2점이 되면 3점이 됐다가 다시 4점이 될 거고요, 다시 2점 빵점 될 거예요. 맞아요. 5번째 게임이 끝난 게 맞아요. 자, 얘를 갖다 봅시다. 얘는요, 5점이 됐다가요, 마이너스 2점씩 2번, 그래서 3점이 됐다가 1점이 됐다가 2점을 얻었다가 다시 빵점이 돼요. 나 맞구나. 자, 여기 볼게요. 나 5점이 됐다가요, 어머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러니까 3점이 됐다가 1점이 됐다가 마이너스 1점. 마이너스 1점. 얘는 4번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네 번째 때 동전을 던지고 나서 뒷면이 나왔으니 마이너스 1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점수를 모두 잃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번째에서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넌 답이 아니야, 이런 거야. 넌 유유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예를 볼게요. 나는요, 처음에 뒷면이 나왔으니까 3점이 됐다가요, 그치? 다시 앞면이 2번 나왔으니까 4점이 됐다가 5점이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뒷면이 나왔으니까 2점이 됐다가 3점이 됐다가 4점이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2점 빵점이 돼요. 5번째 끝난 게 맞구나. 자, 얘 보시면 2점이 됐다가 3점이 됐다가 다시 1점이 돼요. 그런 다음에 2점이 되고요, 다시 빵점이 돼요. 맞구나. 얘 볼게요. 얘는요, 2점이 됐다가요, 몇 점이 된다고요? 3점이 됐다가, 그런 다음에 1점이 됐다가 마이너스 1점이 돼요. 4번째 게임이 끝내버린 거야. 너는 유유야. 자, 이때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2점이 됐다가 0점이 돼요. 2번째 끝난 거예요. 2번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나도 어떻게 2점이 됐다가 0점이 돼요. 2번째 끝난 거예요. 2번째 때 모두 잃어버린 거죠. 괜찮습니까? 나요. 2번째에서 마찬가지로 게임이 끝나게 돼요. 나한테 원했던 건 게임이 5번째 끝나는 경우의 수를 원했으니 그 경우의 수는 나요. 이렇게 전체 몇 가지다? 5가지입니다. 네, 좋아요. 자, 봅시다. 호로로로로 이 하얀색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좀 구해줘. 그래서 A와 B가 뭔데? 나 주사위의 눈이라고 해. 괜찮아? 주사위의 눈. 뭐 A를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B를 두 번째 주사위의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는 거야. 나한테 지금 네가 묻고 있는 것은 개념. 뭐를 배우던 그 시절? 1차 함수를 배우던 그 시절을 기억하니? 를 묻고 있는 거고. 자, 개념에 의하면 이렇다는 거지. 어떻게? 선생님,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오게 되면 나는 얘를 1차 함수라고 부르면 안 돼요. 얘 이름은 그냥 직선일 뿐이에요. 너 직선이구나.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그때는 1차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고, 첫 번째요. 괜찮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울기가 양수, 그러면 나 1차 함수는 뭐해? 증가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뭐 할 거라는 거지? 증가할 거라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x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지. 한 번 만나. 무조건. 자,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그때 나도 1차 함수가 되고, 괜찮아?
1차 함수가 되고, 그때는 기울기가 음수라서 나는 감소 함수가 되는데,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작아지는 감소 함수가 되는데, 그때는 허러러러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냐는 거지. 그러나 너 또한 여전히 x축과는 괜찮습니까? 교점이 무조건 몇 개? 한 번 만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세 번째요. 세 번째. 선생님, a가 0이라면 뭐라고? a가 0이라면 나는 그때 너를 1차 함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y는 b라고 하는 얘를 나중 가서는 상수함수라고 부를 거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는 거야. 어떻게? y는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는 거지? 수평선이라고 부를 거야. 선생님, 어떤 게 수평선인데요? 나요? x축과 평행한 직선. x축과 뭐한 직선? 평행한 직선. 나는 너를 수평선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 너를 표현해 보면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일 때 괜찮아? b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b의 값이 양수라고 한다면 나 x축과 안 만나. 안 만나 이런 거지. 만약에 b가 0이라고 한다면 b가 0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호로록 어떻게 x축과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 예. 나 무수히 많이 만나 이런 거지. x축과 b의 값이 만약에 음수였다면 그때도 나는 안 만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라고 하였으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때 바로 요 경우 또는 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a가 0일 때. 네, 요것이 이젠 여러분들이 1차 함수를 배우던 그 시절, 호로로로로로 그 시절 뭐가 되겠다?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좋아요,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런 거지. 선생님, 결국 내가 원하는 경우는 저 직선이 수평선이 돼주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첫 번째, 선생님, 내가 상수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x의 개수인 a-4, 3-b라고 불리는 게 0을 만족해야 되고 x의 개수가 0이어야 하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누구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냐? 선생님, 내가 0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 나의 모양은요, y는 호로록 이항하면 2-2a가 될 텐데 괜찮습니까? x의 개수가 빵일 때는 나는 이젠 y는 2-2a가 될 텐데 너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y는 b꼴로 정리했을 때 b가 양수 또는 음수여야 된다는 거지. 하여튼 간에 양수 또는 음수라고 뭐만 아니면 된다는 거지 0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네가 0이면 안 되는구나. 네가 빵이면 안 되는구나. 그치? 그래야지 x축과 안 만나는 경우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네가 빵이면 안 된다는 이 말은 2a가 2면 안 된다. 그래서 a는 1이 아니다라는 거지. 괜찮아? 우리는 이 경우를 지금 풀고 있다는 거야. 앞의 경우도 만족하고 뒤에 것도 만족해야 된다. 왜? x의 개수는 빵이어야지 수평선이 되는데, 맞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0이면 안 된다. 0이라고 한다면 무수히 많이 만날 테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행동영역 옵니다. 어떤 행동영역이요? 주사위 두 개를 다루는 것은, 주사위 몇 개? 두 개를 다루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항상 기억해 주세요. 표 그리자. 표를 그리는 목적은 뭐라고? 인간이 복잡한 걸 편히 보고 실수 없이 풀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표를 이렇게 그려주세요. 싹! 싹! 주사위의 눈은 어차피 A, B. 그러면 주사위가 가질 수 있는 눈은 1부터 6까지 전체 36, 6x6, 36개를 표로서 표현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 주사위의 눈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수 있어.
B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 또는 6이 나올 수 있어. 이거 표 그리는 거 시간 정말 얼마 안 걸려.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 실전에서. 싹싹싹싹싹싹 이렇게 36개 표를 그려줘. 그런 다음에 나는 이 경우를 만족시키는 걸 동그라미 칠 거라는 거야. 잘 봐줘. 얘가 0이라는 말은요. A는 4 또는 앞에 가로가 0 또는 뒤에 가로가 0이니까 B는 3. 접속사 보여줄게. 또는이야. A는 4여도 좋고 B는 3이어도 좋다 이거야. 맞아? 그러면서 이고 동시에 A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1이 아니기만 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동그라미 갑시다. A가 4이면 된다고? 그럼 A가 4. 요 라인이 A의 값이야. 그치? 그럼 A가 4였을 때 B는 1이어도 좋고 2여도 좋고 3, 4, 5, 6이어도 상관없어. A가 4라고 한다면 A가 4였다라고 한다면 넌 꺼져. 넌 빵이 되고 A가 4였다라고 한다면 B의 값이 무슨 의미냐는 거지. 무슨 소리냐. A가 만약에 4였다면 그때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Y는 A가 4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마이너스 6이 될 테니까. 괜찮아? 즉 수평선이 돼버려서 X축과 안 만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B의 값은 1이든 2든 3, 4, 5, 6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다는 거야. 예. 자, 그러면 난 이제 여기를 보자는 거지. A는 4라는 걸 생각했어. 근데 B가 3이어도 좋거든? 자, 그러면 B가 3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그라미 치시면 요 라인이 B라는 라인인데 B가 3일 때는 A는 1이면 안 돼.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면 안 돼. 그치? 동그라미는 여기. B가 3일 때는 A의 값은 1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뭐여도 좋고 2여도 좋고 3이어도 좋고 4여도 좋고 5여도 좋고 6이어도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나 A가 1이면 안 된다라는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래놓고 이 36개 중 동그라미의 개수만 세시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그리면 실수할 리가 없어. 시험 끝나고 나서 실수했네 이런 말은 안 한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사위 2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 표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세자는 거지. 동그라미의 개수 여기 6개 2개 2개씩 십자가. 괜찮아요? 그래서 나 몇 개? 10개입니다. 예, 정확하게 선생님처럼 표를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봅시다. 주머니에는 총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 2, 3, 5, 7이 적혀져 있대요. 나는 카드를 2번 꺼낼 건데 어떤 액션을 할 거냐면 어머나 내가 첫 번째 카드를 꺼냈어. 그게 만약에 5가 나왔다고 쳐봐. 그럼 5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뽑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카드 첫 번째 카드가 5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카드도 여전히 5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난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수 내가 나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2, 3, 5, 7 중 4가지 곱하기 Y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5를 뽑았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5를 못 뽑을 리가 없어요. 다시 집어넣으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에 나올 수도 있는 것도 4가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요 16가지. 내가 전체 경우의 수야 이런 거지. 아, 그렇구나. 그럼 16가지는 나열해 볼만 한 거고요. 별게 없잖아요. 그때 분수 형태로 만들었을 때 x분의 y가 정수이거나 유한소수로 나타내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유한소수라는 건 선생님 무엇을 유한소수라고 해요? 기하분수꼴로 나타내었을 때. 무슨 꼴? 기하분수꼴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에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야지 우리는 그 전체의 수가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난 나열하는 거예요. 나요 선생님 X자리에 2가 올 수 있어요. 2 그리고 Y 자리에도 2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16가지를 나열해 보는 거야. 2분의 3이 올 수도 있고 2분의 5가 올 수도 있고 2분의 7일 수도 있어요. 끝! 분모에 뭐가 올 수 있어요? 3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분자 자리에는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고요. 5가 올 수도 있고요. 7이 올 수도 있어요. 끝! 분모에 5가 올 수 있어요. 그럼 분자는 2가 올 수도 있고요. 3이 올 수도 있고요. 5가 올 수도 있고요.
7이 올 수도 있어요. 끝. 마지막 분모에 7이 왔을 때는요. 분자는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고요. 5가 될 수도 있고요. 7이 될 수도 있어요. 끝. 이 16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괜찮습니까? 이때 가보자는 거지. 정수. 아, 네가 정수다고. 나야 3분의 3, 5분의 5, 7분의 7. 내가 정수야. 나의 값은 1이죠. 여기까지 내 말이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나는 기하분수꼴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와 5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찾아봅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선생님 나대요. 그렇구나. 나는 안 돼요. 안 돼요. 뭐라고 할까? 빨간색? 안 돼요. 기하분수꼴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구성돼야 된단 말이에요. 쌤. 좋아요. 나대요. 이런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음에 나는요. 안 돼요. 끝. 그러면 전체 16가지 중 안 되는 것은 1, 2, 3, 4, 5, 6. 그러니까 되는 것은 10개. 그래서 답은 10가지. 이렇게 여러분들 가볍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안타를 치게 되면 기록표에 동그라미, 안타를 치지 못했을 때는 X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한대. 그러면서 XX가 연속으로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안타를 2번 못 치는 경우 XX라고 표현할 텐데 얘가 연속으로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하였을 때 5명의 타자가 있고 N이 2 또는 N이 4인 경우의 수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아니 말이야. 표를 또 그리면서 1번 타자, 2번 타자, 나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가 있을 텐데 일단 얘가 XX가 연속으로 나온다라는 거 자체는 괜찮아요? 이런 거 된다는 거지. 어떻게? 붙어 있어서 안타를 2번 치고 3번, 4번, 5번이 못 쳤어. 그래도 요 경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는 거지? 연속으로 나온 경우 한 번. 그리고 얘도 연속으로 나온 경우 몇 번? 2번. 그래서 n의 값이 2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하자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당연히 안타를 4번 치게 되면 x라고 불린 건 한 번밖에 안 나와서 이런 경우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지.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타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자, 표를 그려보면 안타라고 불리는 것은 한 번 쳤다. 2번 칠 수도 있고 3번 쳐도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안타를 3번 친다라는 것 자체는요. 이런 거잖아. 안타를 3번 쳤어? 뭐 이렇게 치든 안타를 연달아서 이렇게 치든 X라고 불리는 건 어차피 이렇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타 2번부터 생각하자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다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괜찮아? 나는 저 X라고 불리는 게 최소 3개는 나와야 돼서 안타를 2번 치는 경우부터 생각해 보자는 거야. 동그라미로. 아, 선생님, 그러면 안타를 2번 친다? 라고 했을 때 자, n이 2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안타를 2번 요렇게 치는 경우가 있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안타를 2번 XX가 쭉 연결돼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이런 거야. 괜찮아? 여기다 보여드리지 말고 여기다 보여드릴게. 자, 봐봐. 안타를 2번 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안타를 2번을 이렇게 쳤어. 그럼 여기가 지금 XXX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연달아서 나오는 건 딱 이거 한 번뿐이니까 n은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n은 2를 만족하려고 한다면 x 3개가 붙어 있어야 해. x 3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 안타를 얘랑 치고 얘랑 쳤을 때 괜찮습니까? x가 싹싹싹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이해해요? 이 경우
몇 가지 안타를 두 번 쳤을 때는 이 경우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이 세 가지. 자, 한 번, 두 번이니까 여전히 n은 2가 된다는 거지.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이니까. 맞아? 그러면 안타를 선생님 한 번만 쳐도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상상해 보자는 거지. 안타를 한 번 쳤을 때 n의 값이 2 또는 4가 되려면 그럼 안타를 여기서 한 번 치면서 나머지 x 이래버리면 괜찮습니까? 이때 n의 값은 연달아 나오는 경우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래서 n의 값은 3. 이렇게 돼버리니까 얘는 UU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무슨 소리 하는지 보여드릴게. 안타를 한 번 친다라는 건 얘가 한 번, 얘가 한 번, 3번 타자가 한 번, 4번 타자가 한 번, 5번 타자가 한 번 이렇게 칠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XX니까 한 명만이 안타를 치는 세상이니까 한 명만이 지금 안타를 치는 세상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게 다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이때는 한 번 연달아 두 번, 세 번이니까 이때는 n의 값이 3이요. 괜찮아? 이때는 n의 값이 한 번, 두 번. 그래서 n의 값이 2요. 이때는 n의 값이요. 여전히 한 번, 두 번. 그래서 n의 값이 2요. 이때는 한 번, 두 번. 그래서 n의 값이 2요. 이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니까 n의 값이 3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n의 값이 3인 이 경우 안 되고요. n의 값이 3인 이 경우 안 되죠. 그치? 되는 경우는 이렇게 안타를 한 번 쳤을 때는 요 세 가지 경우가 n은 2로서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난 생각하는 거야. 안타를 빵번 쳐도 이런 일이 발생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안타를 빵번 쳤다라는 건 모든 타자들이 한 번도 못 쳤다는 거야. 공을 XXXX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맞아? 이 경우라고 불리는 것은 연달아서 나오는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래서 n이 4일 때겠네. 나한테 원하는 건 연속으로 그렇게 나오는 횟수가 2 또는 4인 경우의 수를 묻고 있으니 답 자체는요. 안타 두 번 쳤을 때 세 가지 나오고요. 안타 한 번 쳤을 때 세 가지 나오고요. 안타 빵 번 쳤을 때 n은 4인 몇 가지 나온다? 한 가지 나오겠네. 이런 거지. 그래서 n이 2인 경우는 총 6가지. n이 4인 경우는 이거 한 가지. 괜찮아요? 우리들의 합을 묻고 있으니 답은 7가지. 네, 좋습니다. 자, 볼게. 정 12면체 주사위가 있고요. 그 주사위의 눈을 x, y라고 하자. 좋아. 그러면 x든 y든 간에 말이야. 네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1이 되고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12까지 가질 수 있어. 이런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오는 눈으로 내가 좌표를 만들 텐데 이 좌표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이 그래프 또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경우의 수 좀 구해줘 라는 게 문제야. 괜찮습니까? 자, 그럼 나는 시작해보자는 거지. 첫 번째 스텝. y는 3x-1이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xy라고 불리는 건 1부터 12까지를 만족하는 그 x, y 좌표에 대한 순서상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보자는 거야. 자, x 대신 가장 작은 값부터 집어넣어봐. 나요. x가 1일 때는요. 그때 y의 값은 2. 그래서 1,2라는 점 되고요. 나요. x가 2일 때 y의 값은 5요. x가 3일 때 y의 값은 8이요. x가 4라고 한다면 그때 출력 y의 값은 11이요. x가 5였다라고 한다면 그때 출력은 10 뭐가 되는 건데? 4가 되는 건데 y의 값은 1부터 12까지만 되기 때문에 나요 14는 말이 안 돼요 이런 거지. 그치? 그 뒤에 거는 셀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4가지가 있었어.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나요 y는 x분의 24를 만족시키는 괜찮습니까? 그때 x, y에 대한 순서상을 보고 싶은데 일단 y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자연수가 되려고 한다면 x라고 불리는 건 24에 양의 약수가 들어오면 될 텐데 여전히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x가 1일 때 y의 값은 24인데
y의 값은 절대로 24가 될 수 없어. 괜찮습니까? 주사위의 눈이기 때문에 1부터 12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2일 때 12가 되고, 괜찮습니까? 3일 때 양의 약수들을 집어넣는 거야. 24의 양의 약수들을 쭉 나열하는 거지. 3일 때 나는 뭐가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4일 때 6이 돼. 그치? 그리고 6일 때 다시 뭐가 되고 4가 될 수 있고요. 그쵸? x가 8일 때 y의 값은 3이 될 수 있어요. 그치? 그래놓고 어떻게? x가 12일 때 y의 값은 2가 되고요. 여전히 24일 얘네들은 안 돼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근데 제발 조심 좀 하란 말이야. 뭐를 조심해 줬으면 좋겠냐면, 보통 덜렁거린다고 하거든요. 실수했다고 말해요. 지가 끝나고 나서. 자, 봐봐. 선생님, 여기서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몇 가지가 있는 건데 6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답을 뭐라고 쓴다고? 시험지에다가 답은 4 더하기 6, 그래서 10가지요. 그래놓고 피눈물이 난다는 거지. 유유해상. 괜찮습니까? 유유해상. 왜죠 선생님 묻으신다면, 얘들아 잘 봐봐. 눈 크게 뜨고 잘 봐봐. 나요 3,8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 3,8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이 좌표라고 불리는 건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는, 결국 내가 결국 뭐가 된다는 거지? 중복이 돼버린다는 거야. 난 한 번씩만 세야 해. 괜찮습니까? 3,8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 있고도 여기 있으니까 2번 세면 안 돼, 이런 거지. 또 중복이 있는지 보는 거야. 1,2 없고요, 2,5 없고요, 4,11 없다는 거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중복 1개가 있었다는 거야. 예. 여기서도 세고 여기서도 세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4 더하기 6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답은 4 더하기 6에서 중복 1개를 빼자는 거지. 1개. 이게 결국 뭐였다는 거지? 중복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을 뭐라고 써줘야 된다는 거지? 9가지라고 이렇게 써줘야지 행복하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뭐 합시다? 중복 체크합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뭐를 하자고요? 중복을 체크하자의 중요한 행동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나요 서로 다른 등산로 전체 9개의 길이 있는데, 입구에서 정상 찍고 다시 입구로 내려오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요. 한 번 지난 길은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괜찮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일단 케이스 분류를 할 건데요. 어떻게? 자, 나의 관심은 약수터를 들릴까 말까라는 거야. 약수터를 들릴까 말까. 괜찮습니까? 나요 약수터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요, 약수터를 들리는 횟수를 보게 되면, 나는 약수터를 한 번도 안 거칠 수 있어요. 빵번 거칠 수 있어요. 이런 거야. 그 케이스를 갖다 쓰게 되면, 호노농 나요 선생님, 나요 그냥 입구에서요 약수터 안 들리고 그냥 정상 갔다가 약수터가 없는 길로 다시 정상에서 입구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지. 그렇구나. 약수터를요 한 번 들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약수터를 한 번 들린다는 것은 도대체 산을 오를 때 약수터를 들리는지, 또는 산을 내려갈 때 들리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2가지 케이스가 있겠네, 이런 거지. 어떻게? 나요 올라갈 때 들리는 케이스, 입구에서요 약수터 갔다가 정상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입구로 돌아오는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3번째요, 나요 얘는 올라갈 때 약수터를 들렸다면 내려올 때 들리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입구에서 바로 정상으로 쏘았다가 내려올 때 약수터 한번, 목이 너무 말라서 약수터 한번 들리고 입구로 오는 경우가 있지 않냐라는 거지. 예.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나요 약수터를 2번 들리는 경우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아, 약수터는 무조건 물은 마시고 가야 돼서 괜찮습니까? 난 다이렉트로 올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입구에서 약수터 들렸다가 정상 가고, 다시 또 힘드니까 약수터 한번 들렸다가 다시 입구로 오는 이런 경우,
전체 4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냐는 거야. 예. 우리 각각의 경우를 구해보자는 거지. 우리 초인 어떻게 약속도 한 번도 안 들리는 경우 어떻게 입구에서 정상 가는 방법은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은 2가지 길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M이라는 길로 갔다라고 한다면 다시 돌아올 때 M으로 돌아오면 안 돼. 괜찮습니까? 지겹잖아. 등산이라는 게 다른 길로 가야지 재밌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건 2가지. M을 선택했다면 나머지는 선택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몇 가지? 1가지.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거 2가지. 자, 이 경우요. 오를 때 약수터를 들리는 경우는 입구에서 약수터 가는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약수터에서 정상 가는 방법은 몇 가지? 3가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정상에서 입구로 바로 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네. 계산하시면 24가지가 나오겠네. 이런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입구에서 정상으로 바로 쏜다. 2가지. 난 내려올 때 약수터를 들릴 거니까. 자, 정상에서 약수터를 들리는 방법 3가지. 그리고 입구에 약수터에서 입구로 오는 방법 4가지. 여전히 나도 24가지가 있겠네. 이런 거예요. 자, 마지막 입구에서 약수터를 가고요. 약수터를 할 땐 2번 가는 거죠. 난 너무 힘들어. 약수터를 계속 거쳐야 돼. 이런 거야. 그러면 입구에서 약수터 가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곱하기 약수터에서 정상 가는 방법 몇 가지? 3가지. 그런데 약수터를 다시 들리잖아. 그럼 이 이미지가 중요해. 주의사항이야. 내가 A라는 길을 가고 P라는 길을 갔다라고 한다면 정상에서 다시 약수터도 넣을 때는 P라는 길로 오면 안 돼.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2가지. 약수터에서 입구로 올 때도 내가 갔었던 A라는 길로 오면 안 돼. 제어 길을 제외한 몇 가지? 3가지. 네. 요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계산해 주시면은요. 나 72가지 이렇게 되네요. 자, 답은요. 총 4가지의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지. 그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뭐였다는 거지? 약수터를 들리는 횟수. 한 번도 안 들릴 수 있고 한 번 들릴 수 있는데 한 번 들린다는 것 자체는 올라갈 때 들리냐 내려올 때 들리냐에 따라서 2가지로 세분화시켰고 약수터 2번 다 들리는 경우요. 괜찮아? 그래서 전체 4가지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답은요. 우리들의 합을 묻고 있으니 일단 3개 합하시면은 50에다가 더하기 나 72가지를 더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답 자체는 122가지요. 네, 좋아요. 자, 문제 보시면 동전을 2개 던진대요. 동전을 2개 던지는데 동전은 서로 같은 면이 나오고 접속사가 뭐라고요? 이고예요. 이고. 조건은 2개가 있는 건데 앞에 조건도 만족하고 뒤에 조건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그 경우의 수 좀 구해줘 라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렇지 않아요? 100원짜리 동전을 2개 던지면은요,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앞, 앞뒤, 뒤앞, 뒤뒤. 근데 같은 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앞합이 나올 수도 있고 뒤뒤가 나올 수도 있지. 괜찮아요?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2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2가지지. 주사위에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요. 그럼 이렇잖아요. 주사위에 눈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짝수가 있고 홀수가 있는데 분류를 하게 되면 주사위 눈 중에서 짝수는 2, 4, 6 이렇게 3개, 홀수는 1, 3, 5 이렇게 몇 개, 3가지가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짝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도 짝수일 수도 있어. 내가 짝수일 수도 있고 내가 홀수일 수도 있고요.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 그때 나요 두 눈의 수의 곱인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케이스는 몇 가지가 있는 건데 4가지가 있는 건데 괜찮습니까? 이때 우리들의 곱은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이요. 짝수 곱하기 홀수는 홀이요. 아, 짝이요. 오, 쏘리 꾸벅. 홀수 곱하기 짝은 짝이요. 홀수 곱하기 홀만이 홀이다 이런 거지. 괜찮아? 이 경우에만 주목해 달라 이거야. 괜찮아? 그쵸? 짝수 곱하기 짝수는 짝수, 짝수 곱하기 홀수도 짝수, 홀수 곱하기 짝수도 짝수, 홀수 곱하기 홀수만 홀수. 괜찮아요? 그러면 그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의 눈에서도 몇 가지? 3가지. 홀수는 3개밖에 없으니까 3가지 곱하기 나 두 번째 주사위의 눈도 뭐 홀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지. 괜찮아요? 우리들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이고의 관계니까 연산하는 곱셈.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계산 마무리 주시면 18가지. 네, 내가 이게 원하는 답입니다.